있겠냐. 자, 일단은 이제 공간 도형인데 공간 도형. 자, 이게 뭐 이제 기하 과목을 네가 계속 배우겠지만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다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 왜냐하면 뭐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그리고 해석 기하학이 있어. 우리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좌표 평면에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논리적으로만 뭐 직각삼각형이면은 직각이다, 평행이다, 닮음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각도를 구해내거나 면적을 구해내거나 하는 그거. 그게 유클리드 기하학이면 해석 기하학은 뭐냐면은 이것을 좌표 평면에다 놓은 거야.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뭔가 여기는 몇이니까 여기는 몇 이렇게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방정식으로 기하학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 기하학이라고 해. 사실 고등학교 기하학은 이 해석 기하학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는 것 자체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공간 도형은. 그래서 공간 도형이란 이 단원 자체는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일단은 공간 도형의 해석이야. 얘가 뭐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그냥 평면의 결정 조건. 예전에는 직선의 결정 조건 이런 걸 배웠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평면의 결정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여기서 동시에 바로 해석 기하학은 공간 좌표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도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 기하 과목에서 공간 도형과 유클리드 공간 도형과 해석 공간 도형 요것을 동시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 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보는데 이제는 계속 나오는 건 이거 딱 두 개야. 정사면체, 정팔면체 그리고 피라미드 모양인 정사각뿔 요 세 개의 도형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돼서 보고 나서 이제는 공간 좌표로 가가지고 뭐냐면은 구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타냈었던 것처럼 똑같이 공간 좌표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어. 공간 좌표 여러 가지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공간 도형할 때 미리 이걸 좀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기준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확히 그림 그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첫 번째, 공간 도형을 잘하는 거. 첫 번째, 그림을 정확히. 자, 요거는 내가 진짜 너무 중요해가지고 막 여기다 별표 몇 개라도 치고 싶은 심정인데 제대로 좀 이쁘게 제대로 그리면 있잖아. 답이 눈에 보여요. 답이 눈에 보여. 정말로. 이건 정말 눈에 보여. 그러니까 답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아름답게 그려놓으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것을 일단 많이 해봐야 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에서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공간 좌표에서 나오겠는데 수식을 정확히 세워야 돼. 왜냐하면은 이제 평면 좌표만 해도 그 변수 자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얘는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수식으로 나오던 것들이 두 개의 수식으로 나와. 예를 들면은 뭐 요거는 요거 이런 식의 수식이 많이 등장을 해.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많이 틀려. 계산이 좀 복잡해지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식 표현해 주는 거. 정확히 쓰는 것도 정확히 쓰신 거지만 어떤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식으로 정확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 한꺼번에. 통합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 난 이거는 기하라는 과목을 배울 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어떤 우리가 여기 답을 향해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요 다양한 방법들을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좀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방법 하나가 탁 떠올랐어.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 특히나 시험 같은데. 왠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처음 생각했던 이 방법을 버리질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기하학 과목은 있잖아. 다행히 봐봐. 유클리드 기하학도 있고 해석 기하학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그냥 평행, 원, 동그라미가 거리 갖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것을 다 대수학적인 수식으로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방법들은 이 기하 과목에서는 다 취할 줄 알아야 돼. 물론 학교에서는 내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수능 문제들만 내가 쭉 두고 보잖아. 수능의 기하 문제들만 딱 떼놓고 보잖아. 근데 기하 문제들은 대수적인 방법보다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웠던 것들이 훨씬 많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대수학적인 방법보다는 일단 기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그러한 관심 있게 나오는 교재들이 별로 없다는 게 사실 좀 문제야. 교재들은 그런 것들 신경 안 쓰고 막 일단 문제를 많이 만들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네가 잘 한번 나중에 평가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필요 없어.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에 제출했던 수능 문제들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쫙 뽑아보면 있잖아. 정말 거의 그냥 논리적인 기하 관점, 유클리드 기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했을 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 그건 확실해. 내가 이제 이런 5만 가지 문제를 풀어오다 보니까 그것만큼 내가 너한테 확신을 짓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꺼번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기하에 대한 공부의 접근법이라면은,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첫 번째는 기하적 관점으로 가야 돼. 문제에 접근은 첫 번째 기하적인 관점으로 무조건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막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방정식 끄집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게 도형이 동그라니까 당연히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반지름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이것이 다 같은 것들의 집합이 원 또는 구,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리면 이 기하적 관점이 굉장히 쉽게 눈에 띄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하라는 거야. 자, 두 번째가 이제 좌표적 관점이야. 설명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 수식은 결국 좌표의 관점이잖아. 좌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많이 있어. 또 가끔씩 이상한 문제들은 있잖아. 좌표를 이렇게 넣어놓지 않는, 좌표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벡터의 관점. 벡터의 관점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내적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각도를 구할 때 이 벡터의 내적의 관점에서 좀 접근했을 때 이 각도 자체를 좀 쉽게,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각도라는 것 자체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 여러 가지 각도의 개념을 할 때 이 내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적 무슨 물리학적으로 무슨 의미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에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내적은 그냥 각도를 구하는 방식이야. 각도를 구하는 방식이야. 우리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지 않냐? 여행 가방?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일로 힘을 주고 있으면은 실제로 얘가 끌려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이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이런 값이다. 이게 F면은 얘가 F 코사인 세타잖아. 이거 물리잖아요. 내적이 사실 이거야. 이거 구하는 게 내적이라고. 이거 구하는 게 내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렵게 접근하는 때 물리에서는 우리가 힘을 구하고 어느 쪽으로 힘이 구성이 되느냐, 이 힘은 위로 올리는 힘과 이 위로 올리는 힘의 합력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우리가 지금 써먹지 못하는 힘이 되는 거고 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힘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물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지만, 자, 수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수학은 그저 이 각도를 구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내적을 접근하는 가장 내가 보기엔 고등학교 수학적인 방법이니까 그거 이상을 넘기려고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너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과학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게 크게 수학에서는 이 내적을 이런 식으로 힘들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일단 외적은 배우지 않는다. 아예 안 나올 거야 아마. 배웠는데. 그러니까 물리에서 배웠겠지. 토크하면서. 저희 왜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같은데.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나와도 뭐 나오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간에서 나오는 거잖아. 벡터에서는 공간 벡터를 배우면 외적 배우겠지. 근데 아직 안 나왔어. 공간도 배웠어요. 외적이 나왔어 그래서? 네, 저 수학 시간에 잤어요. 아니,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외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써먹을 때가 많이 있지만 수학에서는 외적을 거의 써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말했지만 얘는 각도를 구하는 아주 좋은 툴 중에 하나야, 내적은. 네. 외적 같은 경우는 방식 자체가 이렇잖아. 이런 두 개에 있을 때 얘랑 수직이 되는 이런 벡터를 구하는 게 외적이거든. 그리고 벡터와 벡터를 외적하면 또다시 벡터가 나오게 돼 있어.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마 수학적으로는 거기 외적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 자, 일단은 우리 공간도형 배워야 되죠. 그 공간도형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가 나올 텐데 몇 개 외우는 것, 외워야 될 것들은 외워야 되고 갈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건 공리라고도 하지. 굉장히 쉬운 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 평면, 어떤 평면이라는 것을 결정하려면 어떤 평면이 이렇게 존재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야. 자, 세 점이 있으면은 평면이 무조건 하나가 나와. 세 점을 포함하는 그 평면은 무조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 그치? 그 평면은 하나밖에 없어. 자, 점 4개가 있으면 평면이 나올까?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 그 평면 위에 그 점이 있지 하나의 점, 네 점이 다 있지 않는 한은 하나의 평면을 정해놓을 수 없어. 봐봐, 책상다리 4개 있으니까 뭐래? 흔들리잖아. 그치? 3개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딱 멈추게 돼 있어. 왜 흔들려요? 하나가 위에 떠 있는 거야. 책상가리요? 응. 1, 2, 3. 4개잖아. 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잖아. 그럼 고장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장나든 아니든 지금 점 4개가 있는 거잖아. 네. 그 점 4개가 지금 평면 하나에 못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냐? 근데 다리가 3개만 있어봐. 죽었다 깨도 그거는 하나야. 한 평면 위에 그대로 있게 돼 있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점 4개가 있으면 한 평면이 존재하지 않아. 평면이 하나로 존재될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점 3개만 있으면 걔는 무조건 하나의 평면 위에 존재하게 돼 있어. 하나의 평면이 정의가 되게 돼 있어. 그 점 4개라는 게 이렇게 있다 하나가 여기 있어. 그렇지. 안 되는 거지. 지금 미세하게 떠 있는 거야. 지금 책상 다리 하나가. 그렇지 않냐?
근데 세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이제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한 직선과 플러스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요 두 개가 있으면 또 하나의 평면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하나의 평면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이야. 뭐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있잖아. 내가 이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내가 그거 갖고 평면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나중에 있잖아, 야, 이 솔직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평면 결정되는 거 4개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4개가 바로바로 떠오르진 않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이걸 왜 굳이 별 너 정도 되는 애들한테 이걸 왜 설명을 해주느냐, 이게 나중에 있잖아, 공간 도형을 생각할 때 항상 뭔가 평면을 떠올려야 될 때가 많아. 어떤 평면을 딱 끊어놓고 그 평면에서 얘랑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 평면을 네가 정할 때 이게 근거가 돼. 아, 이렇게 점이 있으니까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암기를 좀 해주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봐봐, 이렇게 정육면체로 내가 한번 그려본다고 쳐볼게. 이게 정육면체가 내가 만약에 요 점하고 요 점,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점을 지나는 평면을 내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 딱 자르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여기 가운데 점 여기를 지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은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정육면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 같겠지. 그럼 이 단면 자체는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마름모의 면적 같은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있잖아. 요거야. 애들이 요거는 되게 쉽게 금방 생각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요거랑 요것을 실제로 이 도형에서 생각해내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벡터의 공간 벡터의 내적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요것이 당연히 평행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평면은 무조건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야. 요 직선, 좀 생각해볼까? 이렇게 하면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지금 한 점에서 만나지. 요 점에서 이걸 좀 연장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치?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드는 평면 하나는 요 평면과 같은 거야. 이를테면 이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 얘랑 얘 평행하지. 그럼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무조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평면이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결국엔 나중에는 사실 평면에서의 각도 구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 평면에서 각도 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선 두 개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근데 그 선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는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땐 결국 평면 위에 있는 선 하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여기 평면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평면이 이런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자, 직선과 평면 위에 있을 때.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있잖아. 평면과 직선이야.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두 번째 평면 안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평면과 평면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 너무 뻔한 얘기지. 자, 세 번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것은 공간 도형에서야. 자, 첫 번째는 평행하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는 꼬인 위치에 있다. 네,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어. 네 번째는 위치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일치한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지. 굳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일치하는 직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 자, 마지막으로 평면의 위치 관계. 네 번째. 첫 번째 평행, 두 번째 만난다, 세 번째 일치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치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은 이 만나는 것은 하나의 직선으로 되겠지. 선생님 봐봐. 평행한 이렇게 이런 평면과 이렇게 평면이 만나면 여기서 이런 직선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평면끼리 만날 때 이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도 있어. 자, 내가 공간 도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진짜 중딩들이나 배울 법한 이게 꼬인 관계도 모르지 않잖아. 우리 다 알잖아. 중딩들이나 배울 법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는 곳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직선과 평면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 어차피 뻔한 얘기기는 해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것을 잘 우리가 좀 해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는 있잖아.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여기서 구해지게 될 것은 뭐냐면은 공간 도형에서는 무슨 뭐 정사형이라든가 뭐 직선간의 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구해야 될 거는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각도.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뭐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무슨 뭐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다. 뭐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죠. 예각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